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좀 변했죠. 기존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좀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충분한 그 물성을 알려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바꿔봤습니다. 아직은 좀 헤매고 있는 단계라서 가장 좀 재미있고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한 두세 편의 영상은 2019년 독서 계획이라고 할까요? 올해 꼭 읽어보고 싶은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은 읽지 않은 책들이고요. 워낙 고전일 거고요. 그래서 그 고전답게 명성과 어떤 권위를 가진 책들일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오랜 세월 동안 고전으로서의 위치를 잡고 있나. 그래서 읽어보고자 애를 썼던 작품들인데 올 한 해 좀 마음 먹고 북튜브도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책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도 점검해 보고요. 관련된 영상들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저처럼 서점 챈들러처럼 읽고는 싶었으나 읽기 두려워하셨던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공교롭게도 철학 분야네요. 제가 철학 전공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철학은 늘 읽고 싶은 책 분야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서적도 많이 사 모아놓고 있고, 또 좋아하는 철학자들, 관심 있는 철학자들의 책도 개별적으로 사서 모으고 있는데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좀 어렸을 때 읽었던 세계 철학사, 대부분이 이제 서양 철학사지만 그 이후로 세계 철학사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고른 책은 서양 철학사예요. 그 전에 제가 세계 철학사를 읽어보려고 애를 썼던 흔적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주제, 관련 철학자 같은 경우는 이 책 전책을 참고해가면서 읽을 예정이라서 이 책도 아마 올해는 부분적으로는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사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각 저자마다 관점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그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학사도 여러 저자들의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러셀의 서양 철학사는 이렇게 구비는 해놓고 읽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구입해놓은 책이 한스 요하임 슈테리히의 세계 철학사예요. 이것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서양 철학사 중에 하나라고 해서 관심 있게 구입해놨는데 역시 사놓고 있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이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두 다 전통적인 서양 철학사 집필 방식과는 좀 다르게 대중적인 철학사를 지향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철학을 전공한 자들만이 아니라 철학의 문외한들도 쉽게 철학에 대해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전문 학자나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철학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라이셀 워버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철학의 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자를 소개하고 그 당시 시대를 약간 요약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철학 고전의 그 저자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해설하는 그런 책. 우리에게는 강연 선생님 있죠? 강연의 철학 고전 강의. 이것도 우리 구입해놓고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올해 읽고 싶어하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독일 철학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고요. 1964년생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라는 저자입니다. 쾰른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 밖에 문화, 예술 분야에 전공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철학 공부 또 집필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라서 대중지향적인 저술을 하는 저자예요. 이 저자의 책을 그 전에 두 권을 구입해 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 행복에 꼭 타인의 희생이 필요할까라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는 기술. 이 책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철학 해설서예요. 윤리 도덕을 제가 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거라서 읽어보려고 구입을 했는데 역시 완전 새 책입니다. 읽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저자는 그 뇌신경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 생물학, 인지심리, 심리학 이런 분야까지를 좀 망라해서 그 철학에 녹아내고 있는 작가라고 해서 더 관심이 갔어요. 현대적일 것 같고 처음에는 입문서를 먼저 읽듯이 그 대중에게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저술한 저서를 읽는 것이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저자는 지금 총 3부작을 완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2권이 나와 있고요. 아마 번역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권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3권이 나와서 올 한 해 3권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편은 고대와 중세 철학을 다루고 있고요. 2편은 르네상스에서 독일 관념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편은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해서 현대 철학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3부작이고요. 첫 번째 책은 세상을 알라, 2편은 너 자신을 알라, 3편은 너 자신이 되어라. 뭔가 철학의 흐름과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신, 그 다음 인간, 그리고 사회.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사고를 한번 읽어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렵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 개별 주제라든지 개별 철학자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책 첫 편에는 이런 말이 제사처럼 붙어 있어요. 위리엘 루카이저라는 미국의 시인이라는데 우주는 원자가 아닌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대중문서라는 점에서도 마음에 들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계몽주의 철학 편에 보면 이렇게 당시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의 생존 연도, 그러니까 생년, 그 다음에 생몰 연도를 쭉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도표, 그림으로. 저는 이 각 인물의 그 생존 연도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체 얼마나 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성을 활동한 시기는 어느 시기이며, 이 사람과 관계 있는 다른 동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이 후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얼마만큼의 연도 차이가 있는지, 그 연도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인식의 변화들, 새로운 세계관이 변화되는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인물의 생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가를 꼭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거를 저 스스로 만들어 왔는데 신기하게도 이 책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느 시대기에 겹쳐서 알 수도 있었겠구나. 전혀 몰랐다면 왜 몰랐을까? 이런 궁금증을 또 자아내기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책 보기 드물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를 다룬 장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첫 장의 제목이 1619년 옳름교외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데카르트와 이 1619년은 무슨 관계가 있나? 옳름교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읽게 되죠. 도대체 형이상학 존재론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얼마나 소프트하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인지
그래서 일단 철학은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읽으면서 관심 있는 다른 책들을 찾아가면서 올 한해 철학을 좀 기둥을 좀 세워보는 게 저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의 질문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그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또 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희망할 것이며 선하고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 등등의 이런 철학적이고 현실적인 물음에 답하는 정신적인 과정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리는 무엇이고 정의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삶의 의미는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함께 하면서 좀 더 정신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철학 분야,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세상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이 되어라. 이렇게 세 책을 올 한 해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읽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학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읽고 싶은 문학 분야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